도라지 본편. 씁쓸함 끝에서 열리는 숨의 길. 1. 도라지가 건네는 첫인상. 도라지는 처음부터 다정하지 않습니다. 입에 닿는 순간 씁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알싸한 향이 코로 스치고 마지막에야 아주 은근한 단맛이 남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처음 먹고 바로 좋아지는 재료라기보다 여러 번을 거쳐 익숙해지는 재료였습니다. 밥상에서는 늘 조용했습니다. 눈에 띄는 색도 아니고 향으로 먼저 말을 거는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 빠지면 허전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식탁의 중심이 아니라 식탁의 균형을 잡아온 뿌리입니다. 씹는 동안 입안을 정리하고 식사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며 먹고 난 뒤에야 아, 오늘 도라지가 있었구나 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뿌리 하나가 어떻게 식탁의 기억이 되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도라지의 정체. 길경이라 불린 뿌리. 도라지는 한약에서 길경이라 불립니다. 꽃보다 뿌리가 먼저 이름을 얻은 식물입니다. 이 이름에는 도라지가 어떤 역할로 남아왔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도라지는 향으로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씹는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거칠고 중간엔 알싸하며 끝으로 갈수록 묘하게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 때문에 도라지는 맛으로 기억되기보다 몸의 반응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맛있다는 말보다 찾게 된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없으면 허전해지는 뿌리. 도라지는 그렇게 이름보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도라지. 밥상에 남은 익숙한 뿌리. 도라지는 오랜 시간 한국 밥상의 가장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도라지 나물은 기름을 과하게 쓰지 않고 씹는 맛을 남깁니다. 도라지 무침은 씁쓸함을 양념으로 정리하며 입맛을 다시 열어줍니다. 정과로 만들면 거친 면이 둥그러지고 청으로 만들면 계절을 건너는 음식이 됩니다. 도라지는 늘 이것만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반찬 사이에서 입을 쉬게 하고 다음 한 숟가락을 준비시키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기억 속에서 항상 함께 있었던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도라지. 땅 속에서의 현실. 겉으로 보기엔 도라지는 꽤 단단해 보입니다. 굵고 질기고 쉽게 상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의 도라지는 생각보다 예민한 뿌리입니다. 물이 오래 고이거나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면 뿌리부터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부터 힘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썩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도라지는 시간이 쌓일수록 강해지는 뿌리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쉽게 방향이 달라지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오래 두는 것보다 잘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한 작물로 사람들의 손을 오래 붙잡아 왔습니다. 5. 도라지의 시간. 오래 자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도라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주 몇 년근이냐를 묻습니다. 오래 자랐다는 말에는 왠지 더 진하고 더 좋은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도라지의 시간은 단순히 길다고 해서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도라지는 자라는 동안 땅속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물의 흐름, 흙의 상태, 같은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모두 뿌리의 컨디션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뿌리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은 강해지고 향도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위험도 함께 키웁니다. 습기가 많아지면 뿌리는 쉽게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썩음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오래 자란 뿌리라기보다 잘 버틴 뿌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몇 년을 자랐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재배 현장에서는 무작정 오래 키우기보다 상태를 보며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가 가장 안정된 순간에 도라지를 땅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도라지의 시간은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손과 경험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연근 숫자로 자랑되는 식재료라기보다 지금 이 상태가 좋다는 말로 전해져 내려온 뿌리입니다. 이 점에서 도라지는 사람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래 버텼다고 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상태는 아니고 제때 쉬고 제때 옮겨야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6. 옮겨 심는 도라지. 더 오래 가기 위한 선택. 도라지를 오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두면 뿌리가 먼저 지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서서히 힘이 빠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썩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재배에서는 도라지를 그대로 두는 대신 자리를 옮겨 심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식은 도라지에게 다시 한번 숨을 고르게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흙, 다른 물길, 덜 지친 토양 속에서 뿌리는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도라지는 뿌리가 곧 몸이기 때문에 옮기는 순간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잔뿌리가 많아지고 모양이 고르지 않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옮겨 심은 도라지는 겉모습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덜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된 도라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급하게 굵어지기보다 조금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랍니다. 이 과정에서 도라지 특유의 씁쓸함은 더 또렷해지고 씹는 맛은 질기기보다 탄력 있는 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옮겨 심은 도라지는 크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 도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도라지를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계속 돌봐야 할 생명으로 바라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도라지를 오래 키운다는 것은 시간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뿌리가 지치기 전에 환경을 바꿔주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는 도라지는 더 오래 버티기 위한 욕심이라기보다 도라지를 오래 곁에 두기 위한 조심스러운 배려에서 시작된 방법이었습니다. 7. 도라지가 남기는 성분. 씁쓸함이 몸에 닿는 방식. 도라지를 먹을 때 사람들은 먼저 맛을 이야기하지만 도라지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맛보다 몸의 반응에 있습니다. 도라지의 씁쓸함은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키고 난 뒤에도 목과 가슴 쪽에 천천히 남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 감각 때문에 도라지는 오래전부터 목과 숨의 재료로 불려왔습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자극적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재료라기보다 며칠 혹은 계절을 지나며 몸이 기억하게 되는 식재료였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반복해서 먹는 방식이 도라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라지를 오래 다뤄온 사람들은 이 씁쓸함을 독한 맛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맛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옮겨 심으며 천천히 자란 도라지는 이 씁쓸함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칠게 자극하기보다 입안에서 오래 머물며 천천히 정리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약처럼 따로 떼어 먹는 재료라기보다 밥상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몸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식재료로 남아왔습니다. 도라지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난 뒤 괜히 한 번 더 찾게 되는 느낌. 그 정도의 신호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일수록 도라지는 생활 속에서 빠지기 어려운 재료가 됩니다. 8. 실제 음식 속의 도라지. 생활 속에 스며든 방식. 도라지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더 자주 쓰였습니다. 약처럼 따로 챙겨 먹기보다는
밥상 한쪽에 자연스럽게 놓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라지 나물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씹는 맛을 살려 식사의 흐름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도라지 무침은 씁쓸함을 양념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입맛이 무거울 때 다른 반찬 사이에서 입을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과로 만든 도라지는 시간이 맛을 바꾸는 음식입니다. 거친 면은 줄고 씁쓸함은 둥그러지며 차분한 단맛이 남습니다. 도라지청이나 배도라지는 계절을 건너는 방식입니다. 날씨가 바뀌고 목이 예민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조합을 떠올려 왔습니다. 이 모든 음식에서 도라지는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재료와 함께하며 자기 몫만큼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한 끼를 바꾸기보다 식사의 리듬을 바꿔온 식재료입니다. 도라지가 밥상에 있을 때 식사는 조금 느려지고 씹는 시간이 길어지며 먹고 난 뒤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도라지는 오래도록 생활 음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없으면 허전한 재료. 도라지는 그렇게 식탁 깊숙이 스며들어왔습니다. 9. 도라지를 둘러싼 시장의 풍경. 믿음과 기대 사이. 도라지는 오랫동안 집집마다 익숙한 식재료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귀한 것이라는 이름이 함께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도라지, 산에서 자란 도라지, 몇 년근 도라지라는 말들은 기대와 함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라지를 둘러싼 이야기도 복잡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방식으로 길러졌는지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함께 생겨났습니다. 도라지가 음식이 아니라 정보와 설명으로 먼저 소비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좋은 이야기보다 차분한 선택이 더 필요한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설명보다 익숙한 방식, 과한 기대보다 생활 속에서 검증된 사용이 도라지를 가장 안전하게 남겨두는 방법이었습니다. 10. 도라지를 고를 때 남기면 좋은 기준. 도라지는 복잡하게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향이 지나치게 시거나 오래된 냄새가 나지 않는지, 겉보다 단면이 너무 물러있지는 않은지, 가공품의 경우 설명이 지나치게 앞서지 않는지. 도라지는 말이 많은 쪽보다 조용한 쪽이 오래갑니다. 특별한 기준을 외우기보다 평소에 먹어오던 도라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가, 이 감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도라지는 한 번에 큰 선택을 요구하는 재료가 아니라 작은 선택을 반복하게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11. 도라지가 남기는 여운. 씁쓸함이 정리되는 순간 도라지는 달콤함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씁쓸함이 먼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씁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아니라 정리된 감각으로 바뀝니다. 씹고 삼키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몸이 먼저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맛있다기보다 먹고 나면 생각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입맛이 복잡할 때, 몸이 무거울 때, 계절이 바뀔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뿌리. 도라지는 그렇게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12. 뿌리의 끝에서 도라지가 알려주는 오래가는 방식. 도라지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땅 속에서는 쉽게 지치고 환경이 나쁘면 조용히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도라지는 오랜 시간 식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라지는 한 번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재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먹고 필요할 때만 꺼내며 과하지 않게 곁에 두는 방식. 도라지는 오래 버티는 법을 사람에게 가르쳐준 식재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씁쓸한 뿌리 하나를 따라 식탁과 시간 그리고 기억까지 걸어왔습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친숙하고 생활 속에 남아있는 재료들을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